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튜터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만약 여러분이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만 투자하는 천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제일 비쌀 때만 사고 바로 다음날 폭락하는 그런 운명이라면요. 실제로 이런 불운의 아이콘 같은 투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존이라고 부를게요. 존 아저씨는 인생에서 딱 4번만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4번이 전부 역사적 폭락 직전이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 사람 진짜 최악의 타이밍만 골라서 샀어요. 그럼 이 존이라는 아저씨 망했을까요? 정답은 영상 끝에서 밝히겠습니다. 힌트는 여러분 생각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먼저 S&P 500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과일 바구니를 상상해 보세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 이런 과일들이 500개나 들어있는 거대한 바구니요. S&P 500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아마존. 여러분이 들어본 유명한 회사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이 바구니에 투자하면 뭐가 좋을까요? 간단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봤죠? S&P 500은 처음부터 계란을 500개 바구니에 나눠 담은 거예요. 애플 주가가 떨어져도 구글이 올라가면 괜찮죠. 테슬라가 망해도 다른 499개의 회사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마법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예요. 그 할아버지도 일반인은 그냥 S&P 500 사라라고 말했어요. 개별 주식 고르지 말고 그냥 바구니째 사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 30년간 S&P 500은 연평균 10% 정도 올랐어요. 은행 예금 금리가 2%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존 아저씨의 불운한 투자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1987년 존 아저씨는 22살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죠. 당시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어요. 주식시장은 날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하고 자랑하던 시절이에요. 존 아저씨도 용기를 냈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5년간 모은 돈 전부인 46,000달러를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날짜는 1987년 8월 25일. 이날이 S&P 500의 역사적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2달 후,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이날을 역사는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6% 폭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아침에 1억이던 계좌가 저녁에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존 아저씨는 2개월 만에 자산의 34%를 날렸어요. 5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2개월 만에 3분의 1이 증발한 거죠. 이게 실생활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새 차를 사려고 5년간 저축했는데 갑자기 중고차밖에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면 결혼 자금으로 모았는데 신혼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존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주식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그냥 계좌를 잊어버리기로 했죠. 다시는 주식 안 해. 시간이 흘러 2000년. 존 아저씨는 이제 35살 중년이 되었어요. 13년이 지나면서 블랙 먼데이의 악몽도 좀 잊혀졌죠. 그리고 당시는 인터넷 혁명 시대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게 인터넷으로 바뀔 거야. 인터넷 회사에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이런 분위기였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어요. 심지어 학생들도 주식 얘기를 하는 시대였죠. 존 아저씨도 다시 용기를 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인터넷은 진짜 미래잖아. 그래서 13년간 모은 돈 4만 달러를 또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날짜는 2000년 1월. 역사적 최고점이었어요. 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닷컴 버블이 터졌어요. 2000년 3월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나스닥은 무려 78%나 떨어졌어요. 이게 실생활로 치면 뭘까요? 1억짜리 집을 샀는데 1년 후에 2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품 가방을 정가로 샀는데 다음날 가짜로 밝혀진 느낌이죠. 존 아저씨는 또 50% 가까이 손실을 봤어요. 나는 주식이랑 안 맞나 봐. 이번에도 그냥 계좌를 닫아버렸죠. 하지만 팔지는 않았어요. 손절 매도도 안 했죠.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한테 주식 계좌는 없어. 또 시간이 흘러 2007년. 존 아저씨는 이제 42살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중간 관리자가 됐죠. 8년이 지나니까 또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붐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죠. 부동산 분위기가 좋으니 주식시장도 좋겠지? 존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8년간 모은 돈 5만 5천 달러를 또 S&P 500에 넣었습니다. 날짜는 2007년 10월. 또 역사적 최고점이었어요. 이 양반 진짜 타이밍의 귀재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1년 후인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어요.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죠.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S&P 500이 무려 57%나 폭락했어요. 존 아저씨는 이번에도 너무 무서웠어요. 주변에는 집을 잃고 직장도 잃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다행히 그는 직장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냥 계좌를 잊어버렸어요. 나는 주식 투자 재능이 없어.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살자. 하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존 아저씨의 마지막 투자입니다. 2020년 2월. 존 아저씨는 이제 55살이 되었어요. 또 13년이 지났죠. 그동안 금융위기의 기억도 희미해졌고, 그래서 13년간 모은 돈 12만 달러를 또 S&P 500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사적 최고점이었어요. 2020년 2월 코로나 직전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세계가 록다운에 들어갔어요. 공항이 멈추고 가게가 닫히고 회사가 문을 닫았죠. S&P 500은 34%나 폭락했어요. 한 달 만에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행사를 하는데 비행기가 전부 멈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존 아저씨는 조금 달랐어요. 어차피 3번이나 폭락을 경험했는데 이번도 똑같겠지? 그냥 또 잊어버렸어요. 자, 이제 2024년입니다. 존 아저씨는 60살이 되어 은퇴했어요. 그는 문득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나한테 주식 계좌가 있었지? 존 아저씨는 40년 만에 계좌를 열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존 아저씨가 여태까지 총 얼마를 투자했는지 계산해 볼까요? 1987년 4만 6천 달러, 2000년 4만 달러, 2007년 5만 5천 달러, 2020년 12만 달러. 여태까지 총 27만 1천 달러를 투자했어요.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 정도죠. 그럼 이제 얼마가 됐을까요? 원금도 못 찾았을까요? 정답은 하나로 약 13억 5천만 원입니다. 원금의 4배가 된 거예요.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만 투자했는데 4배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간단해요. 존 아저씨는 절대 팔지 않았어요. 폭락을 해도 반토막이 나도 주변 사람들이 다 팔아도 그는 팔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죠. 그리고 S&P 500은 어떤 위기에서도 결국 회복했어요. 블랙 먼데이? 2년 만에 회복. 닷컴 버블? 7년 만에 회복. 금융위기? 4년 만에 회복. 코로나? 6개월 만에 회복.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도 빨라졌죠. 더 놀라운 건 만약 존 아저씨가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아서 저점에 샀다면? 아니면 매달 조금씩 적립식으로 샀다면? 208만 달러, 하나로 27억 원이 됐을 거예요. 2배 차이죠. 하지만 최악의 타이밍에 샀어도 13억이 됐어요. 자, 오늘 배운 교훈이 뭘까요? 첫째,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게 더 큰 손실이죠. 둘째, 절대 팔지 마세요. 폭락이 와도 반토막이 나도 그냥 버티세요. 역사가 증명했어요. S&P 500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셋째, 시간이 최고의 무기예요. 존 아저씨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죠. 넷째, 분산 투자의 힘이에요. 개별 주식 하나에 올인했다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500개 회사에 분산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다섯째, 감정을 버리세요.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면 망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존 아저씨처럼.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S&P 500에 투자하세요.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감사할 겁니다. 와,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존 아저씨는 최악의 투자자였지만 최고의 결과를 얻었어요. 왜냐고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팔지 않았고 시간을 믿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최악의 타이밍도 장기 투자에서는 최고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